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까톡. 오늘 또 이제 쇼킹 몬도간의 편인데요. 예. 몬도간의 오늘은 개 같은 세상.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예. 많은데 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유형. 네, 그죠. 예, 위험한 예. 인물. 유형. 이렇게 유형. 한번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인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보험 영업을 한 12년 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하다 네. 지겨워서 이제 뭐 예. 몇 년 쉬기도 놀자 탱자 했는데 네. 이제 이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들이 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블랙리스트라면 BL이라고 하죠.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지금 공통적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거 그냥 약자로 BL이라고 예, 쓰나 보죠? 왜냐면 우리가 위험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좀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죠,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람들처럼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극도로 포악한 성격이 이제 외형으로 표출되니까 누가 봐도 위험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라는 걸 대중들이 많이 강긴했던 게 물론 저 일본에 있는 작가죠, 기시 유스케라고. 네. 기시 유스케가 쓴 검은 집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소설이죠. 한국에 국산 영화 돼가지고 했죠. 우리나라 영화는 황정민이 나오고 거기 나오고, 보면 네. 황정민이가 영화에서 보험금 지급을 할 때 그 조산 SIU라는 그 조직이 있죠. 네, 검찰 출신들 해가지고 각 네. 금융사마다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 보험이라는 게 합법적인 사행성 금융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무슨 시험 칠 때나 이거 교재도 그 내용이 있어요. 합법적인 사행성 금융이죠. 왜냐면 어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위험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일정의 보험료를 내고 네. 그 위험에 부담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죠. 보험료를 내고 사건이 터지면 그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네, 현금을 네. 받는 네. 다 보니까 그거 이제 악용하는 그러면 사례들이 많죠. 이제 그쵸, 각종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뭐 사기도 두 가지가 있죠. 연성 사기, 경성 사기가 있는데 경성 사기는 사고를 조작하는 걸 경성 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들을 가장 심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경성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사님 보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우리가 뭐 유영철, 강호순, 뭐 엄여인은 뭐 워낙 유명한 사이코패스니까. 아니 네. 검은집의 사실 그 유선 역할도 네. 엄연에서 약간 모티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맞죠? 그보다 우리가 진짜 위험한 인물은 자기의 몸을 훼손을 하면서 돈을 타려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도 그런 나온 것도 네, 아니에요? 자학을 그렇죠. 하면서 맞죠. 그런 유형들이 제일 이제 끔찍한 캐릭터들이죠. 제가 최근에 들어서 여기 뭐 이런 범죄 프로 이런 걸 보다가 주위에 보면은 이 사실 사이코패스 유형의 사람들이 좀 보이잖아요. 좀 큰 의미로 봤을 때 정치인들 중에서도 좀 사이코패스틱한 사람도 있겠고요. 네. 근데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연쇄살인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크게 알려지는 거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좀 평소에 다발적인 그런 사고를 치니까 우리가 좀 경계를 하잖아요.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보면. 뭐 있죠. 저는 최근에 이 범죄 프로를 보니까 뭐 당연히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실화를 얘기가 실화. 예전에 무역회사 다니다가 그냥 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막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처음에 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동부왔죠. 여기 무슨 보상센터 거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에 있는 그 아주마인데 콜센터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상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 전화가 오질 않나. 그런 사례가 있고, 흔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남편이, 전입니다. 그 전에, 어떤 남자가 전화 왔는데, 이런 여자가 혹시 전화 온 적 있지 않느냐. 이 남자는 인천에 있는 택시기사인데, 왜 무슨 일이시냐 물어보니까, 자기 한 달에 250 걸기도 빠듯한데, 보험을 엄청 들어놨다고. 근데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상해사고로, 운전 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아, 죽었어요. 예, 그 전화 받고 한 2달 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아줌마가 전화를 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지급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뭐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주말에 죽었을 때 얼마 받는 게 다르고 평일에는 또 다르고 해. 아, 조사단이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는 맞죠? 뭐 조사는 항상 하지만은 이제 아줌마는 이제 자기 얼마 금액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얼마 궁금하니까 이제 실수령액이 전화가 오는데 얼마인지.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아줌마가 저한테 내정이 돼 있어. 죽은 아저씨는 자꾸 통화를 한번 했고. 네. 그 아주머니가 너무 해맑은 미소로 검은집 같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 그 검은집. 검은집 똑같네 완전. 그 유선이 전화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그 해맑은 그 웃음으로 이렇게 얼마가 지급되면서 꼭 지급이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때 보니 우리 담당 팀장이 한 일주일 후에 그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더라. 아, 찾아보니까. 그 블랙의 리스트에 걸려 있고 이건 아. SIU 팀에서 조사가. 그러니까 황경민처럼 그렇죠, SI 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블랙리스트에 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서 보험 업계는 그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나요? 공유합니다. 아, 네. 공유하는데 이 보험사에서도 항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자기 소득의 15%까지 너는 뭐 보험을 드는 건 괜찮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다 보험사들만의 개소리고 요즘 들어 뭐 적금도 하고 적금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해야 되니까 할 거 많으니까 소득 대비 채무도 있잖아요. 네. 한 5%에서 10%. 이 정도 선으로 그냥 보는데, 가입을 해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가입을 하는 사람들. 돈을 낸 사람이 계약자죠. 네. 피보험은 자기 남편이 이제 보는데, 상해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들어놓은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냄새가 나는 게, 그 옛날에 최악의 지금까지 그 보험회사 광고가 어떤 겁니까? 프루덴셜 생명에 10억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광고가 있어요. 기억나는 것 같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드립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화 사건인데요. 어. 그게 어떤 거냐면은 치과 의사로 알고 있는데 프루덴셜에 가입을 해서 가입하고 다음날 뭐 아무래도 자기 또 재산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도 있다 보면은 나중에 상속할 때 상속세도 내야 되니까 이렇게 10억 정도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 그분이 3일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프루덴셜에서는 우리는 다른 회사처럼 괴롭히지 않고 바로 깔끔하게 일주일 내로 10억을 지급했다. 미쳤다. 그거를 이제 자랑 삼아서 광고를 내가 그 해 최악의 각오로 된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거는 악용하는 이제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문제는 그 대부분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 여자들이 남편 독살한다는 게 아니고 보면 다양한 사건이죠. 업무에. 옛날 우리 낙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낙지를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낙지가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즉살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를 위해서 또 보면 또 사망보험 들어간 거야. 그 사건! 미제 사건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디서 나왔냐면 궁금한 이야기 Y에서요. 한 2번인가 다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요 엄청 분석을 해갖고 네. 블로그에다가 한 3편을 연재해서 했어요. 네. 나도 그 기억나. 그거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그다음부터 사건이거든요. 낙지 물 때 내 조심하지. 나도. 네, 그렇죠. 그 들어보셨죠? 산낙지 드실 때. 조심하지. 야,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하고 최근에는 무당이 자기가 죽은 걸 하고 노숙자 시신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집안 일가가 사기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기는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음. 한 30억 정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 사람 머리 좋아. 화차가 약간 화차는 그렇죠. 아닌데. 대신 이제 노숙자를 그 독살해가지고 시신을 바꿔치기. 그러니까 화차네.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화차랑 똑같네. 그래서 와. 그 영화도 봤어. 나도. 예. 네, 그 김민희 나오는 영화인데. 예, 그런 사건이 있고 보면은 이제 이런 사건의 유형을 왜 말씀드리냐면 방송에 나오면 아마 그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런 뭐 연쇄 살인마들이야 사고 나면 저 새끼는 원래 이제 저런 놈이고 그것도 사이코패스 유형이죠. 이거는 증명하기가 힘든 증명은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날 수 저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업여인을 상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쁘고 네. 착한 사람인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네.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고 내가 알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인데 표가 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와, 진짜 무섭다. 정말. 아돌프 히틀러도 네. 그 비서나 그 보좌관 이런 사람들 다 사람 좋았다 그래. 네. 전후에 증언에 하면은 그렇게 자기들 부하들 도닥거리고 네. 네. 잘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히틀러는 근데 저기 예.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사이코패스로 봐야지. 아니, 근데 히틀러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얘기를 뭐, 봐야지, 아, 그것도. 네. 유태인들을 이게 뭐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학살하고 있으니까. 그 스케일만 좀 다르다 뿐이지 네. 제가 볼 홀로코스트, 때는 홀로코스트 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라고 봐야겠죠. 네. 일종. 예, 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 지금 예. 일에 지금 그런 일 종사하다가, 예. 그럼 특히 보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보통 조사를 하는 기준이 어. 우리가 이게 가입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이제 기업 파트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일을 흔하게 겪는 건 아닌데 이제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개인을 기- 상대 안 하는. 주로 기업, 아니 개인도 하긴 하지만 어. 주로 기업도 물론 양아치질합니다. 뭐 컨테이너 같은 거 끌고 가다가 무슨 멕시코 앞바다에서 일부러 저기 그 바다에 아. 유실 시켜가지고 돈 타고 뭐 아. 해상보험신에 이런 게 야. 많고 선박보험신에 이런 건이 많죠. 네. 그런 게 많은데 문제는 그건 이제 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이제 네,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부분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보면은 자기를 딴데 치밀하게 이제 시나리오 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을 죽여서 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이제 그 처남하고 자기 누나하고 이제 자기 형부를 독살해야 되니까. 아, 독살은 아니고 그때 처음에 등산에 가서 알리바이 등산 다 가서 한번 만들고. 미러털 해가지고 네. 그 남자가 실족을 해가지고 굴렀다가 음. 안 죽고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뉴스에서 나왔는데. 어. 근데 이 남자가 착해가지고 용서를 했죠. 처음에 용서를 했는데 또 죽여. 두 번째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인천 옹진군 어딘가 거기서 배에서 밀어가지고 그때는 또 살았어. 근데 그 남자가 악이 받쳐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성까지 또 이제 살았어. 와,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대단하다. 그- 인간 승리다. 그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그 천하고 이제 그 고소하고. 이거 뭐 3년 꼬개네.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아까 그 해맑은 그 미소의 아줌마. 그, 예. 그건 어찌 됐어요, 그냥. 미소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저기 그 근데 그거는 그런 사건 네. 유형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도 많이 봐서 아는데 네. 제 느낌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거 조금 조작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아, 나사 네. 하나만 빼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많은데 가만있어. 내가 지금 네. 차를 끌고 가는데, 내 차가 이 핸들이 좀 흔들린 것 같아. 아, 이거, 우리 집사람 의심해야 되나? 그 차 공동 명의로 돼 있거든. 아유, 아, 그래서? 설마 제가 아니, 사모님, 아, 지난번에 이거 사실 저희는 이거 한번 뵀습니다. 한번 뵀는데 의심스러운데, 이거. 굉장히 선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사이코, 그게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사람인데? 그래 착한데 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 아니야. 예. 그지? 네. 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차가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 이게. 뭐, 이 좌우로 흔들렸어. 그래, 지금 신고 들어갔어. 아, 진짜? 어이, 그거는 근데 이제 좀 부품하고 뭐 하셔야 맞는데 그래도 독일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 아, 기다려. 요즘에 조심스럽게 네. 운전해. 핸들이 이제 박힌지 모르겠어. 뭔가 내연기관에 문제가 있어, 네. 지금. 아, 근데 차가 조금 오래됐죠? 그거. 오래됐지. 그렇죠. 뭐, 십몇 년 썼지. 아. 근데 뭐 또, 벤츠야. 네.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네, 그 제 네, 기능을 네. 발휘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네. 대사님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음. 예전 조폭들이 많이 했던 그 보험금 타는 게 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운전자범에 보면은 그 형사합의금 옛날에 형사합의금이라 이랬지만 지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어. 근데 이거를 지금 실손보상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중보상으로 했던 음.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네에 있는 자기들 식구들끼리 짜는 거예요. 그때는 12개, 13개 손해보험사에 하나씩 들어가지고 좀 사고 어느 정도 6주 이상 이게 우리가 과속으로 사고 내면 그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받는 거야, 그냥. 일부러. 근데 이렇게 열몇 군데 보험회사에 들어놓고 이제 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서. 그쪽 받는 거지, 뒤에서. 아, 그래서 새끼들, 이거 참. 그런 식으로 사고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좀 체계가 달라졌죠. 그리고 옛날에 전주에 자기 부자지간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좀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는 근데 이게. 그게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나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차 예. 사고를 좀 냈는데 예. 정말 뒤에서 살짝 받았거든. 예, 택시 운전사. 예, 예. 정말 살짝 받았는데 목 아프다고 들어놓은 거야. 그러나 보험사에 서울에서요? 그랬더니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난 예. 뒤에서 보고 담배 피는 뒤에서 보고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들이 거의 조폭이던데. 야, 이 새끼 일어나라고 모가지 잡아가지고 손해 끌어다가 사정사들이 그렇게 하죠. 와. 엉터리는 게 아프지도 않은데. 아, 원래 그렇게 해요? 그거 내가 봤어. 창문으로 봤어. 손해 그랬더니 이제 머리 끌고면서 나오더라고. 예. 그래 이제 내가
같이 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이랬거든. 그랬더니 뭐 아주 뭐 좀 누워있으면 괜찮더라더라고. 예. 하루인가 누워있었어.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통사고 났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프다고 가 네. 병원에. 예,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네. 95%다 되돌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어. 근데 우리나라는 87%다 받는데 아, 그렇죠. 왜? 맞습니다. 예, 예. 병원에 돈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 그리고 병원에 돈이 되고, 전치 아. 뭐. 그렇죠, 이제. 그 어느 게 정직한 사회야? 이게 참 보면, 그건 당연히 일본이 정직한데, 이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손해사증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나일론 환자들을 색출해서 쫓아내고 이런 거는 지금 좀 보편화돼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다고 아, 하나, 그래요? 예, 많이 줄었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 주범들이 보통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만은 통계상으로는 보험 설계사고 택시 기사 딱 두 직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고를 제일 많이 익히려는 강력 사건, 보험 사기에는 반드시 보험 설계사들이 기획되어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당원 중에 보험 설계사는 좀 제껴야 될까? 그런 그좀 아닙니다. 저는 그 제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좀 뒤집어야 되겠다. 보험 설계사 몇 사람. 저도 설계사인데. 아, 그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한 일주일 전에 전화 받은 건이 있는데 누가 좀 이제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여자. 지역단에서 여자. 여자인데 저기 아, 뭐 요즘 개인적으로 무서워. 신호는 말은 그렇고 무서워. 빨리 가. 전선을 보니까 이게 과다가입자예요. 아. 과다가입자인데 내가 볼 때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또 보니까 무슨 법무사 사무실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순간 좀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별로 야, 그 냄새가- 직업도 피곤하겠다. 냄새가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는 네. 전 안 받는다. 안 받겠다. 아, 예. 아. 다른 때문에. 근데 근데 그 뭐래? 그냥 그렇게 됐죠. 욕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 근데 보험권에 대해서 무슨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 없어요? 건수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그게 어떤 사실은 사기를 사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재산에 대해서 네. 고액에 우리가 뭐 지금 이게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수입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보면 어느 일정 금액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상속세 같은 거 이런 거를 내야 되니까 그게 보통 부동산을 안 팔기 위해서 우리가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이 종신보험 체계니까 이런 걸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소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입할 수 있지만 애매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통 5억에서 10억 이런 거 그렇게 잘 안 보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어쨌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지만은 보면은 집중적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거는 가입을 이제 해가지고 의심하에 전조 증상이 보이는 거죠. 네. 아 근데 아까 그 예. 검은 집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별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예. 꽤 재밌었어. 아, 그렇습니다. 내보기 꽤 황경민 재밌었는데 연기 잘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이코패스 다룬 영화들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스토리나 어떤 이게 네. 긴장감이나 게 탄탄하다고 느끼거든. 그 근데 보니까 일본 사람이 만든 거야. 네, 그렇죠. 기시유스케. 근데 보면은 예. 그 무슨 그 범죄물이나 이런 게 일본의 연속극이 엄청 많거든요. 예. 엄청 많은데 그런 소설도 많고 예.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에 따와주고 하면 되게 성공하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야? 일본에 보면 예전에 그 유명한 뭐 저기 뭐 그게 단순히 상상력 가지고 그런 걸 영화나 소설을 뭐 약간 만드니까.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히키콘 그뭐 옛날에 여고생 그 콘크리트에 저기 그 암매장해 가지고 죽이고 그 거기도 사람들이 유명한 진짜 사건이 있고. 연쇄살인마가 어.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기. 전 사실 내 옛날에 일본에 뭐 살았을 때는 그러면 연쇄살인 이런 걸 들어본 적이 네.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매스미디어니 뭐 영화니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뭐 전부 좀 이상하다시 엮이지가 지금 좀 일본 거야. 약간 근데 일본인들 상상력이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뭐 그런 소설 나오는 것 또 같은데. 쉽게 또 칼이 또 이렇게 칼을 잘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툭 하다가 성질하면 칼을 찌르는 게 좀 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저도 뭐 경찰로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인 사건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거에 관련된 어떤 그리고 의문의 주거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장 바로 이렇게 어떤 관련된 보험사의 가입 내역서나 이런 걸 다 이제 조회를 하는 게 또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 이 주제를 끄집어냈던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까톡 회원분들은 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방송 보시고 나서부터는 예. 남편, 막, 부인, 막, 의심할 것 같아. 그냥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진짜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예. 보험을 그러기 말하면 저도 역설적이죠. 내가 영업일을 하면서, 현재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역설적인 이 얘기인데. 방송 본 사람은 전부 부부싸움 나겠는데.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이게 어? 막 독약 같은 거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도 그러니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요. 사실, 본인 채무도 많고, 예. 근데 또 보면 본인 채무 많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쩔 수 그렇다 근데 없어요. 대부분 네. 건전한 사람들이 어, 대부분이지만은, 예. 생각보다는 이 보면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사건, 그리고 BL,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블랙리스트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권하고는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은, 창고 화재 사건, 이 원인 불명의 화재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유, 이상해. 네. 진짜. 예. 한 2-3년간 최근 급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이제 화재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난 간첩들이 그냥 연습 삼아 그렇죠, 이제 조직을 그런 하는 사실도 거잖아요. 있죠. 왜냐면 얼마나 이게 대응 예, 태세 그죠. 이런 게 신속한가 이런 거 좀 보려고 그때 한번 테스트하는 재작년인가요? 그때 뭐 네. KT도 한번 불 나왔고. 네. 한번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기강이 가끔 없으면은 네. 공무원들이 기강이 없으면 이래 되거든 원래. 네. 그래서 우리가 불난 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그 종막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별의별 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화재 사건에 가면은 그 대인 배상에서 보험금이 나오니까 거기서 연기 나면 냄새를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에서 대인 배상에서 보험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화재 사건마다 다니면서 이제 연기 맡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이제 다양한 경로. 그러니까 불나면 옛날에 쥐에다가 그 신나를 쥐에다가 이제 신나를 그렇게 뿌려가지고 들었는데. 초기 발화점을 못 찾게 해가지고 네.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았고 아니 화재는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많죠. 정말 많아졌어. 아니, 보험 사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원탑 투탑으로 보면은 투탑이 이게 뭐 물론 이 원탑 투탑 매긴 것도 좀 그렇지만 네. 뭐 타사를 통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원탑은 자기의 신체를 훼손해서 근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에 베트남인가 어딘가 동남아에 가가지고 두 다리를 자른 이게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뉴스 본 것 같은데. 네. 자기 말로는 술을 마시고 이제 그 철길에 자다가 기차가 지나가서 자기 다리를 이게 절단하고 갔다. 그러니까 40m인가 자기가 이거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손해사정사들을 보면 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 절단면을 보면은 당연히 보면 뭐 각 나오지. 기차가 네. 잘 나오지. 그런 유형들이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한 케이스죠. 악랄한 자기 케이스네.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도 돈을 타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딱 그건 집 그거네. 딱 그거.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자기 몸을 이제 셀프 디스트로이 하는 거니까 이제 옛날에 조금 위험 부담이 컸던 건 차치기라는 게 있었지. 차에 뛰들어가지고 부딪히고. 그건 좀 속상 케이스. 아직도 좀 있어요. 부서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직도 참고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다 거기 뭐 블랙 요즘에는 카메라들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블랙박스 그냥 다 잡히니까. 자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웃겼다. 예,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이게 건전한 이렇게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거 사이코를 갖다가 좀 넓게 예. 보자면 예. 지난주인가 뭐 여기 당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예, 예. 온갖 아우. 욕짓거렸다는 그런 놈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내가 말한 거 용인에 그 뭐야 예. 그 차에 그 밤마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고발한 놈이라든가 예. 뭐 넓은 범위 사이코패스 지금 맞아요. 그것들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거 갖다 그냥 만약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예. 골로 보내도 괜찮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진짜 오히려 보면 우리가 이 관리를 하고 케어가 아니죠. 관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제 해야 될 부류가 그런 금융 사기, 금융 사기하고 어떤 보험사에 있는 이런 어떤 BL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 옵티머스 뭐 이런 생각이 나네 갑자기. 내가 보기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대개 몸빨 것들도 사이코패스들 아니야? 네, 문제가 심각하죠, 솔직히. 잘하나 못하나 그죠? 감정이 무조건 난리하고 무슨 뭐 누구 하나 또 뭐
뭐 문제 씹으면 그 우 달라 들어가 하이나처럼 달라 들어가. 아니 시청자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지 뭐. 이런 사람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뭔지 뭐 일만 터지면 전정권 탓. 이번에도 LH 그거 LH. 터졌으니까 와 이거 뭐 박근혜 그거는 정부 때 박근혜 거니까. 때는 그거는 이제 2기요 2기 신도시 네. 2기고 네. 이번 거는 3기거든. 네. 3기는 2018년에 시작되었다고. 그러니까 예. 결국 그래가 건수 잡고 시간 늘어뜨리고 그 사이에 너가 도망가라 이거를 증거인멸하고. 전수조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다. 전수조사 맞다. 한다는 거 자체가 덮겠다는 거죠. 당연하지. 새끼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제가 뭐 이 유튜브 보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 아, 이 사람이 네, 세 네. 가지로 딱 정리했더라고요. 아, 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에 이 사람은 프로파일러 생활 오래 하신 아, 분이니까.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오케이. 그죠 이제 극단적 자기 중심적 사고. 예, 예. 두 번째는 1차원적인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 예. 그 소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게.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애들 뭐 피냄새 맞아요. 맡으면 뭐 발동을 맞아요. 한다든지 뭐 아, 연쇄살인마들. 네. 드라큘라면 화성. 그렇죠. 네, 화성.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10대 시절에 보통 형성된다고 하는데 후반에 드러난다는데 트라우마.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음. 태어나면서부터 10대 후반 중후반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 유년기에도 이게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상습적인 일탈 이거는 뭐 이제 뭐 일탈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있으니까 네. 내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예. 싸움 잘하는 놈이 있었거든. 예. 키는 좀 작아. 예. 근데 만약에 싸움을 얼마나 비겁하게 하냐면은 뒷동선 사람 붙자 해놓고 정정당당히 안 하고 예. 만약에 옷을 벗고 책가방을 딱 내리고 이러는데 옆에 관자놀이를 치는 거야. 예. 그래가 맨날 이겨. 예. 반칙을 한다는 예. 거지. 예. 나중에 이제 조폭에서도 알려져가지고 이제 예. 고용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 결국 그만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은 예. 깜빵에 갔다가 예. 빠져나오고 싶잖아. 예. 네. 에이즈를 주입을 시킨 거야. 아, 예. 지 몸에다가. 야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받으면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때 도망을 가는데 결국 그 에이즈에 죽은 거지. 와 진짜 이거 충격적이다. 사이코패스 아니야? 최종 사이코패스 맞죠? 예. 네, 사이코패스 맞죠. 와 근데 진짜 그런 엽기적인 일도 있네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금방하게 이제 뇌를 티끌게 봐가지고 뇌를 한번 손본다고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주변에 아들이 이제 말긴 거야. 네. 예. 나하고 난 붙을 뻔했지. 예. 그 대사님은 그래도 그 이제 그 패턴을 알고 있었으니까 먼저 소문이 나서 막 엄청 비겁하게 한다. 예, 소문이 기습을 났지. 하기 전에 먼저 기습을. 옛날에 진짜 미친놈이다. 옛날에 우리 알리라고 별명이 알리였던 애가 있었거든. 예. 얘는 공부도 잘하고 그냥 전기파야. 키도 커. 예. 근데 금방하기 가한테 당한 거야. 오. 아. 몸 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아. 관자놀이 치뿌니까 바로 와. 떠오르는데 선방 먹이니까. 아 진짜 비겁하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 가을 잘 찾아보면 이걸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케이스들 꽤 많이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던. 약간 트라우마 있는 네, 사람들 네, 시대들. 네, 네. 하긴 요즘에 또 이상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들이 아마 제가 보면 창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외적으로 이제 금방금방 성격상 이게 성격이 그런 기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할 수 있지만 네. 정말 우리가 보면은 또 동해 바다에 1000m 밑에 이제 핵잠수함 깔아 있는 처럼 네. 아무런 미동도 없이 차근차근 그런 걸 준비하면서 수도 사기를 있어요. 그 어떤 대형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그 친구하는 그 파파라치 예. 말고는 반드시 잡아가지고 예, 예. 사이코패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원주로 택배로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한번. 좋습니다. 예. 네. 예. 저희 여기 좀 주먹 좀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쇼킹 몬도간에 또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가장 위험한 인물 편을 또 다뤘고요. 다음번 방송에서도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